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중요한 소식이 상당히 많이 나온 날입니다.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 차량의 가격 경쟁력입니다. 모델 Y 같은 경우 IRA 보조금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현재 36,500불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경쟁력이 뛰어난 가격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모델 3 같은 경우 리스 옵션에서는 여전히 7,500불의 IRA 보조금이 적용이 되며 36개월 동안 리스를 하게 될 경우 한 달에 329불만 내면은 리스가 가능하게 되며 또 연료비를 아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상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246불이 되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내용은 테슬라 같은 경우 리스가 끝나는 시점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바이아웃 옵션은 함께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이 왜 중요한지는 이후의 내용에서도 함께 살펴볼 건데 일단 똑같은 혹은 더 뛰어난 성능의 차량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포르쉐의 메칸과 비교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포르쉐의 전기차 메칸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Y의 가격과 비교한다면 무려 가격이 75%가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고 있는 주행 거리는 9%밖에 더 길지 않으며 제로백 같은 경우는 40%더 느리고 마력도 25%더 낮으며 무게는 19%더 나가고 최고 속도는 12% 떨어지고 최대 적재량은 34%가 떨어집니다. 과연 어떤 차량을 고객들이 구매할지 결과는 너무나도 뻔한 내용입니다. 또 중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테슬라 차량주 모든 분들에게 향상된 오토파일럿 30일간 무료 사용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날 중국 춘절 같은 경우에도 교통 이동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차량을 주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AP에 대한 관심도 크게 올릴 수 있으며 특히나 중국에서 FSD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고 중국에서 FSD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벌써 많이 확인이 된 시점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모든 고객에게 향상된 오토파일럿 체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미래 FSD 판매를 위한 하나의 선행 조치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신규 테슬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과거에 구매하였던 EAP와 FSD 이전 역시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역량과 수직 통합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아주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에 갈 경우에 충전 가능한 충전기가 몇 대나 있을지를 예상해서 주행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모든 슈퍼차저에서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슈퍼차저로 확대가 되며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테슬라 오너분들에게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게 됩니다. 사실 전기차의 핵심은 집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주행에서는 슈퍼차저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슈퍼차저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테슬라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수직 통합 능력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었기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리님께서 기가 베를린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공급망이 다시 원활해졌으며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충분한 수량으로 확보했다 라고 밝혔으며 2월 12일 월요일부터 생산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기가 베를린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지금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테슬라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더 미니스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독일 당국 혹은 정부이죠. 독일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기가 베를린 확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대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기가 베를린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이 중요성을 인지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에서 기가 팩토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며 이런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의 확장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가 멕시코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기가 멕시코
야마시코 국가 매니저가 새롭게 선임되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고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뉴스의 헛소리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엄청난 헛소리들이 많았으며, 이 헛소리는 지금 당장 오늘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모델 Y가 등장하였을 때 모델 Y가 망하는 15가지 이유라는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이고, 테슬라 혹은 일론이 가진 기업이 망할 것이다 라는 뉴스는 거의 주 단위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론이 밝히길, 이런 헛소리 기사가 나올 때마다 1달러만 나에게 돈이 들어왔다면 난 평생 돈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재치 있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월스트리트 정크 같은 경우에 일론이 비밀 유리집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유리집 같은 경우 일론 본인을 위해서 건설한다라는 정말 아무 근거 없는,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 실체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남쪽의 기가 텍사스 확장에 바로 이 글래스가 사용되었다라는 게 드론샷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론 집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기가 텍사스 확장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춘에서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게 되면 무려 한국까지 거들먹거리면서 1월달 한국에서 테슬라 차량 한 대 팔렸다, 난리 났다, 이런 기사를 적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국에서 1월달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22년도 한 대, 23년도 2대, 24년도 한 대, 원래 1월달에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달에 오히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분명 중요한 시장이지만 판매량으로 봤을 때 그 규모는 아주 작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의 세국 정책, 갈라파고스화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전기차라는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있는데 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자국 기업을 똘똘 보호하면서 전 세계 경쟁력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지 더욱더 좋은 차량,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 내용도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테슬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하니 손을 덜덜 떨면서 옵티머스와 비슷하게 옷을 개는 이 로봇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전증은 조금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테슬라 발 뒤끝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사이버 트럭의 외골격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이와 비슷하게 차량이 아주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테슬라 따라하기에 바쁠까? 바로 그 이유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엄청난 성취, 그리고 지금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취와 연관이 깊습니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 테슬라의 1월 판매량 같은 경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금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롤랜드님께서 트래킹하고 있는 30개 국가 중에서 25개 국가에서 1월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그 성장세가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50%에 가까운 47%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 1월에는 춘절이 1월 달에 있었고, 이 춘절 기간 동안에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량 판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26% 하락하며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독일의 인센티브가 제거되며 인센티브가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주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3,100대라는 의미 있는 수치를 1월 한 달 동안 기록하였는데 작년과 비교시 321%가 증가합니다. 베를린 또 1,800대 200% 증가, 네덜란드도 1,600대 172% 증가. 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북유럽에서 온갖 헛소리 퍼드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테슬라 난리 났니? 대리 파업 때문에 문제가 있니 어쩌니 했었는데 그 대리 파업에 난리를 치던 온상인 스웨덴은 224% 증가하고 노르웨이는 5,181%가 증가해서 1,100대를 1월 달에 판매하게 됩니다. 30개 국가 중에 25개 국가에서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 춘절 효과 때문에 1월이 전통적으로 판매량이 낮고 또 2월까지도 판매량이 상당히 낮은 트렌드 혹은 계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1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이 계절성을 감안한 중국의 매월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이 성장 트렌드가 너무나도 또렷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LG화학과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GM에게 배터리를 향후 10년간 납품하며 그 규모가 18.6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18.6빌리언 달러는 환화로 바꾸게 되면 약 24.7조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어제 살펴봤던 포드 전기차 부분의 수익이 아주 개판이었죠. 그런데 GM은 포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낫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향후 10년간 배터리를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이 향후 10년이라는 내용은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레거시 오토메이커 같은 경우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테슬라와 같은 마진, 경쟁력 있는 수익을 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기차에 상당히 진심이기 때문에 어닝 자료에서 전기차 부분을 떼어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GM 같은 경우는 이걸 떼어내면은 포드보다 더한 마이너스 마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떼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 포드랑 비슷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전기차 마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크루즈입니다. 테슬라 FSD보다 더 뛰어나니 어쩌니 했지만 실상을 까보니까 전부 다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원격으로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사고가 나서 사실은 현재 거의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크루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말 재미난 게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기꾼이 자율주행의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이런 GM의 크루즈가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은 또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실상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 어제 어닝 자료가 발표되었고 그 자료를 함께 살펴봤었는데 이후에 어닝콜을 통해서 포드의 CEO인 짐 팔리 씨께서 사실상 테슬라가 가는 방향이 완벽하게 맞는 방향이며 핵심 방향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니고 짐 팔리 씨가 했던 발언을 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대량으로 침투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가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원가도 함께 떨어졌으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원가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여서 마진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이번 분기 더 높은 가능성으로 이번 2분기에도 성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원가가 핵심이고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다라는 걸 포드의 CEO인 짐 팔리 씨께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테슬라에서 매니저들에게 어떤 직이 중요한지 묻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해고 공포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또 참 교묘하다라는 걸 전 많이 느꼈는데, 이런 차트를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은 마치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차트는 테슬라의 매출을 절대적인 금액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연 단위 몇 퍼센트로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마치 아주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료로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테슬라의 원가 자체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진이 역전되는 아주 중요한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테슬라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해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용 공포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역시 과거 소이어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2023년 테슬라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은 10%가 증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이 본인의 철학을 여러 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의 철학은 최대한 많이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과정을 바꾸는 게 필수 불가결한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안타깝지만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사실 일론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관점이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과를 성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론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무한정으로 제공되는 안정성이 아니라 같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확보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CEO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고와 관련된 가능성 어느 정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장단점이 있는 결정이라고 보고 주주 입장에서 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